자, 괄호 6번. 국제관세 협력 기능. 여기다가 별표 쳐놓고 국제관세 협력 기능을 가진 관세율 하면 요 네 가지랑 플러스 양호의 철회 및 수정 제도. 요 5가지 제도가 국제 관세 협력 기능을 가지고 있는 관세율입니다. 50점도 가능해요. 자, 2번 대목자 국제 관세 협력의 유형. 자, 답안지에 녹여낼 내용은 그렇게 없을 겁니다. 앞으로 모의고사를 볼 때나 한 번씩 뭐 이렇게 툭툭 물어볼 수는 있는데 실제로 시험에 출제하기는 좀 힘든 내용이고요. 뭐 리덕션, 바인딩, 실링 바운딩 이렇게 되어 있고, 조금 견문을 넓혀주기 위해서 자, 기본 세율이 8%. 그럼 통상적으로 양어 세율은 몇 프로예요? 8%보다 높아요, 낮아요? 8%보다 낮게 양어를 하겠죠. 서로 간의 약속이니까. 근데 8%보다 높게 12%로 양어했어요. 그럼 이 양어에 어떤 의미도 없을까요? 이 양어는 왜 한 거야? 어차피 8%, 얘는 이순위 세율인데 얘보다 높으면 적용하지 않잖아요. 근데 8%인데 왜 12% 양어했을까? 12%까지는 못 올리는 거예요. 12% 이상은. 그런 의미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인상 한계를 설정해 주는 게 바로 이런 의미예요. 그렇죠? 됐고요. 자, 덤핑 방지 관세 들어갑니다. 심호흡 한번 하시고 이거 들어갈 때는 어떻게 공부하는 걸 추천드리냐면, 덤핑 방지 관세 나오면 한번 푹 퍼지거든요. 수험생이 관세법 공부할 때 언제 퍼지냐? 요때. 그리고 환특법 할 때. 그리고 감면할 때는 은근 안 퍼지는데 보호세제도 들어갈 때 그 기가 막힌 양이 좀 팍 퍼져요. 아, 이거 해도 끝이 안 난다 하면서. 그래서 심호흡 한번 하시고, 어떻게 공부하는 걸 추천드리냐면 부가 대상, 뭐 3번 대목처럼 덤핑 사실 및 실질적 피해 등의 조사, 덤핑 방지 조치,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하시고, 뭐만 남아요? 부가 절차. 얘네들은 내년에 해요. 내년에. 부가 절차 같은 경우는 저 이미 조금 요약을 해왔는데도 2페이지 정도 되죠. 이게 사실 제 책 보면은 이게 한 페이지면은 이렇게 금이가 있죠. 요만큼이 사실 10점짜리 분량이에요. 그죠? 근데 부가 절차는 지금 아무리 요약해도 지금 몇 점짜리예요? 20한 2, 3점은 된다고요. 근데 실제 시험에서 우리 영리하게 생각하시면 실제 시험에서 덤핑 방지 관세 부가 절차를 한 20점 분량으로 출제를 하겠어요? 그렇지는 않겠죠.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온 것보다 사실 더 축약을 시킬 수 있으셔야 돼. 나중에 실제로 시험 가까워 오시면. 그래서 이거를 꼼꼼하게 하나하나, 이런 부가 절차에서 보통 맡기시는데 왜 그러냐면 규정 하나하나를 테트리스처럼 맞추려고 그래. 60일 전 막 하여튼 나중에 보여줄 거예요, 테트리스를. 근데 그렇게 맞추려고 하면 어그러져요. 왜냐면 얘네들은 지금 관세법, 실제로 무역위원회가 뭘 보고 조사를 하냐면 얘 보고 조사하는 게 아니라 별도 규정이 있어요. 자체 매뉴얼이. 그거 보고 진행하는데 이거 보고 하려고 하면 진짜 안 맞아요. 그러니까 부가 절차는 조금 톤다운 하셔가지고, 그래 뭐 산은 산이로다 물은 물이로다 해서 큰 꼭지만 이번 연도는 외워두시고 실제 시험 가까웠을 때 외우시죠. 한 14점 분량 정도 해가지고. 자, 다시 돌아오셔서 덤핑 방지 관세 의의나 특징은 보지 않을게요. 자, 부가 대상 바로 들어가시면 요건 훈련이 많이 돼 있으시죠. 기본 시간에도 많이 공부를 하는 거고. 자, 첫 번째로 부가 요청을 하는 거죠. 첫 번째 요건이 부가 요청이고, 두 번째 요건이 뭐예요? 덤핑 사실이 있고, 세 번째 요건이 실질적 피해 등이 있고, 네 번째 요건은 이 네 번째 요건, 해당 국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, 요거는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특수한 요건이에요. 그래서 우리는 덤핑 방지 관세 부과하기가 더 힘들어. 왜? 나머지 세 개는 반덤핑 협약에 다 규정되어 있는 건데 네 개는 우리 자체적으로 입법화해 놓은 제도거든요. 그래서 1번 부가 요청, 2번 덤핑 사실 존재, 3번 실질적 피해 등 존재, 4번 지금 국내 산업 보호 필요성이잖아요. 근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이게 출제가 된다, 단독으로도 이 짧은 문장을 가지고 10점짜리로 출제가 가능해요. 왜냐면 덤핑 방지 관세, 기존에는 뭐를 출제했냐면 정상 가격과 덤핑 가격의 비교, 이 몇 안 되는 몇 안 되진 않지만 좀 깊숙하게도 물어봤었거든요. 지금은 제가 공부할 땐 빼놨지만 어차피 안 나올 거라서. 얘랑 덤핑 사실로 인해서 실질적 피해가 발생해야 된다는 인과관계 요건이 있어요.
그래서 특정 교수님 책에는 총 그래서 5가지다 요건이 1, 2, 3, 4 요건이 있고 2번 덤핑 사실과 그 사실로 인해서 실질적 피해가 발생해야 된다. 그것이 바로 인과관계다. 그래서 마지막 요건은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라고 설명하는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를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국내 산업 보호 필요성이잖아요. 그래서 우리나라는 덤핑 사실을 충분히 다 조사해놓고 덤핑 사실이 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할 덤핑 관세의 부과로 인해서 국내 산업을 보호할 이익보다 우리 국내 소비자들의 소비 이익이 더 크다면 덤핑 방지관세 앞에서 3개 충족돼도 부과 안 합니다. 쉽게 말해서 이거죠. 우리나라 국민이 이렇게 행복한데 덤핑 좀 되면 어떠냐 이거예요. 아셨죠? 그게 4가지 요건으로 우리나라에만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제도다. 그죠? 사실 이걸로도 말이 많아요. 왜 불공정 무역이면은 전 세계 공통적으로 이제 덤핑 관세권을 적용해야지 뭐 소비자 이익 그런 걸 따질 데가 어딨냐라고 비판이 많은데 일단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국내 산업 보호 필요성을 요건으로 또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넘어가셔서 덤핑 사실 및 실질적 피해 등의 조사입니다. 선언적인 규정 넘어가고요. 2번 목차 덤핑 사실 정상 가격과 덤핑 가격의 비교. 이거 이해가 잘 안 돼요. 자, 가 일반적인 경우랑 나 제3국을 거쳐 수입되는 경우 다 시장경제체제 미확립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경우 이렇게 정상 가격이 3가지가 제시되어 있는데